안녕하세요. 2016년도 2회 전기 기능사 기기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21번부터고요. 삼상 유도 전동기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삼상 유도 전동기는 이제 회전자계에 의해서 돌고요. 회전을 하고, 이 회전자계를 바꾸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이 3개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전동기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세 선 중에 아무거나 이제 두 선을 바꾸면 회전자계가 이제 반대로 됩니다. 보통 이제 RST라고 하면 S상은 그대로 두고 R상하고 T상만 좀 이제 바꾸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21번은 답은 4번이 됩니다. 3개 중 어느 2개의 단자를 서로 바꾸어지면 회전자계가 바뀌니까 유도 전동기의 회전 방향도 바뀌겠다. 이제 뭐 그런 거고요. 22번. 네,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될까요? 네, 전압 변동률 식이 뭐게요? 전격 전압분의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전격 전압 곱하기 100. 네, 나머지는 이제 뭐 대입을 하면 되겠네요. 전격 전압은 220이고요. 이게 이제 무부하 전압이니까는 무부하 전압을 했더니 242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220. 얘도 220. 전격. 부하가 걸려 있을 때의 전압이라는 거예요. 네. 부하가 걸리지 않았을 때의 전압은 240이고 부하가 걸렸을 때의 전압은 220이다. 네. 얼마만큼 전압이 변했을까요? 곱하기 100을 하시면 10%. 자주 나오는 건 아니더라도 좀 너무 쉬운 거니까. 네. 23번. 네, 6급 직렬권 발전기의 전기자 도체수 어쩌고 저쩌고 유도기 전력이 얼마일까요? 직렬권 발전기라고 나왔는데요. 직렬권은 이제 팝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팝권이라는 게 있고 이제 중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팝권은 이제 전기자 권선이 이제 이렇게, 전기자 회로가 이렇게 이제 2개가 있는 게 이제 팝권이고 직렬권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제 중권은 이제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회로가. 좀 이렇게. 예. 그래서 23번에서는 이제 직류기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류기에서의 유기기 전력을 구하는 공식은 A분의 피자 파이죠. 피자 파이에 보통 이제 RPM으로 나오니까는 60분의 대문자 N 회전수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오는 것들을 대입을 해보면 6극이래요. 얘는 6이고요. 병렬 회로수는 팝권 언제나 2죠. 총 도체수는 300. 자속은 0.02. 회전수는 900. 해서 계산기로 누르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270V가 나온답니다. 네, 계산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눌러보세요. 24번. 동기조상기의 계좌를 부족 여자로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동기조상기는 동기 전동기의 V곡선 특성을 이용을 해서 이용을 한 거죠. 요거는 계좌 전류고 전기자 전류. 여기 이제 역률이 1인 구간이고 계좌 혹은 여자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이제 할 겁니다. 역률 1인 상태에서. 그러면 줄어들면 얘는 이제 지상, 그래서 리액터처럼 작용을 하고요. 늘어나면 진상,
콘덴서처럼 이제 동작을 합니다. 이러한 동기 전동기의 V 곡선 특성을 가지고 이제 동기 조산기로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뭘 물어봤냐면 부족 여자로 운전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족 여자죠. 그러면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거냐면 리액터처럼 동작을 하는 거죠. 리액터. 일로 가면 콘덴서죠. 네. 그래서 답은 3번이고. 네. 25번. 뒤진 전류가 흘렀을 때의 전기자 반작용은 아까 1회 때인가도 했었어요. 발전기일 경우에 전기자 반작용에 대해서 발전기는 동기 발전기에서만이에요. 직류기는 아니고 교류 발전기, 동기 발전기에서의 전기자 반작용은 지상일 경우에는 감자작용을 하고, 그렇죠? 진상일 경우에는 증자작용을 한다. 전동기는 반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뒤진 전류가 흘렀으니까는 어떤 작용을 하는 거냐면 이제 감자작용을 하는 거고요. 뭐 이식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자속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비례하는 관계가 있어서 얘가 줄어들면 전압도 줄어들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답은 3번. 26번. 전기기의 철심 재료로 규소 강판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로 적당한 것은 히스테리시스 손을 줄이기 위한 거죠. 그래서 철심 재료를 가지고 변압기 같은 거를 이제 만들 때에 규소 강판을 성층해서 이제 사용을 하죠. 규소 강판을 쓰면 전기자 반작용이 그 히스테리시스 손이 줄고 이제 강판을 성층을 하면 이제 와류손을 줄일 수가 있다. 이제 뭐 그런 건데. 저는 이제 규소 강판만 물어봤으니까 히스테리시스 손을 줄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병렬 결합의 SCR의 특징과 같은 소자는 저희가 이제 트라이악이라고 하는 거고요. 답은 4번이고 그림은 이제 있으니까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SCR이라고 하는 것은 SCR을 보통 이제 이렇게 그리거든요. 이게 SCR이. 이게 이제 병렬로 이제 역으로 이제 딱 하면 이제 요 27번에 트라이악에 대한 모양처럼 이제 나오는 거고요. 보통 이제 SCR은 단방향성, 방향이 한쪽밖에 안 돼요. 단방향성 3단자 소자. 방금 이제 문제에서 나왔던 트라이악은 마찬가지로 3단자긴 한데 단방향이 아니고 양방향성 3단자 소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8번. 규약 효율 앞에서 했었죠. 이제 발전기에 대한 건데, 뭐, 했었죠. 발전기랑 변압기는 뭐가 중요하다라고 했냐면 출력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출력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뽑아내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그럼 입력을 출력을 바꿔야죠. 원래는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이니까. 입력은 뭐랑 동일하다라고 했냐면 입력이라고 하는 거는 출력에다가 뭘 더하는 거예요? 손실. 그쵸?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문제에서는 기호로 표현한 거죠. P는 입력이고, 얘는 입력이고, 출력은 Q로 했고, 손실은 이제 L로 했으니까는 Q 플러스 L분의 Q가 이제 답이 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29번. V개선을 했어요. V개선 중요하죠. 기억을 꼭 해두시고요. V개선을 했을 경우에 용량은 변압기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다. 이건 뭐 꼭 암기를 하셔야죠. 그래서 얘를 보면 단상 변압기가 한 대 용량이 20이죠. 그렇죠? 얘가 20인 거죠. 얘가 20인 거죠. 변압기 한 대 용량이 20이에요. 20짜리 두 개를 써서 이제 V개선을 한다라고 했으니까는. 그러면 20에다가 루트 3배만큼을 곱하면 됩니다.
단순하고 쉬운 문제인데 시험에서 엄청 잘 나오는 문제니까 기억을 꼭 해두세요. 네. 나중에 기사시험 가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시험에 나옵니다. 30번.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이 아닌 것은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이 뭘까요? 동기발전기를 병렬 운전하려면 기전력에 이거 하지 않았나요?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 상회전이 같아야죠. 이런 게 이제 같지 않으면 순환 전류가 흘러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조건이 아닌 것은 크기, 위상, 주파수, 이게 아닌 것은 용량이죠. 그래서 변압기도 마찬가지고 뭐 동기발전기도 마찬가지긴 한데 용량은 같으면 뭐 좋은데 좋다고 하기는 그렇네. 용량은 어쨌든 상관없어요. 병렬 운전하는 조건에 용량은 들어가지 않아요. 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이고요. 31번. 분권전동기의 기동 방법 중에서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일까요? 분권전동기는 어떻게 생겼냐면 계자와 전기자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전동기죠. 이렇게 뭐 이제 전압이 뭐 걸리겠네요. 이런 이제 분권전동기를 이제 기동할 때에 이제 계자에다가 가변장을 달아서 이제 기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계자장으로 하여금 어떤 이제 기동 시에 대한 전류를 억제하거나 이제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한다라는 건데요. 이제 기동 토크를 크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토크라고 하는 것은 분권 전동기에서의 토크는 이거 이제 상수고요. 자속에다가 이제 전류를 이제 곱한 거죠. 이게 이제 토크인데 요 계자 저항값에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요 자속값이 이제 변동이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계자 전류일 텐데 이 계자 전류 어차피 전압은 동일한 상태에서 요 저항값이 크면 클수록 전류값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반대로 이게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전류는 이제 커지는 거니까. 그럼 이제 토크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자속을 크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건데, 그럼 자속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요 계자 전류가 크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럼 얘가 크면 좋은데 얘가 크게 하기 위해서는 요 계자 저항값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작은 게 좋죠. 그래서 요 계자 저항값은 0에다가 놓고 기동을 하면 뭐가 좋냐면 큰 기동 토크를 가지고 전동기를 기동시킬 수 있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31번은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계자 저항기의 저항값을 0으로 한다. 그렇게 해서 기동하는 게 좋으니까. 넘어가시고. 32번. 주파수가 얼마일까요? 동기발전기네요. 문제를 풀 때에 이 문제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제 기기 같은 경우는 파트가 많지 않아요. 한 4개, 5개, 6개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회로 같은 경우나 뭐 전기 이론은 워낙 이제 분류가 많은데 기기 같은 경우에는 파트가 몇 개가 5개, 6개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직류기냐, 뭐 동기기냐, 유도기냐, 변압기냐 이제 요거 정도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32번을 보니까는 동기기래요. 주파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동기기에서는 동기 속도를 어떻게 구하냐면 극수에서 120의 주파수 F 이렇게 구하죠. 따라서 그럼 주파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냐면 나머지는 뒤집어서 넘기면 되잖아요. 120에다가 극수에다가 동기 속도. 그쵸?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구할 수 있는 거고, 극수가 몇 극이라고 했냐면 10극. 그쵸?
동기 속도는 600rpm. 그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산기로 누르면 50Hz가 되겠죠. 그래서 구하면 됩니다. 33번 변압기 유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2번이죠. 응고점이 높으면 상온에서 응고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높을수록 좋은 게 아니죠. 응고점 낮아야죠. 왜냐면 변압기 유가 이렇게 어떤 대류 현상 같은 걸 통해서 열을 식히는 건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니까 답은 2번이고 34번 손실 중에서 무바손이 아닌 것은 동소는 무바손이 아니죠. 네. 동소는 이제 I-이 R에 대해서 보통 이제 전류와 이제 제곱에 이제 비례하는 관계를 갖는 손실들이죠. 동손들은. 답은 3번이고 35번 1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직류직류에 대한 제어는 초퍼다 라고 이제 기억을 항상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1번이고 36번 틀린 것은 2번이고요. 그 2번은 2차 동선을 구할 때 2차 입력에다가 이제 슬립을 곱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슬립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슬립을 2차 입력분의 2차 동선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2차 효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효율에 대한 거 이제 밑에 시계에 적어놨으니까는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37번 상고조파를 발생시켜서 통신선 유도장애를 일으키는 3상 결선은 이제 YY 결선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YY 결선은 거의 안 쓰고 여기다 이제 델타 결선을 써서 델타 결선이 3고조파를 제거를 하니까 이렇게 뭐 상공선 변압기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델타 결선은 3고조파 제거. 요거는 기억을 꼭 해두셔야죠. 38번의 부을지 계전기의 설치 위치로 가장 적당한 곳은 이제 부을지 계전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변압기가 있으면 변압기 그 상부의 기름과 그 공기가 만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열화를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이 그 사이 그 콘서베이터와 변압기의 그 사이에 이제 연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4번이고 39번 삼상 유도 전동기 운전 중에서 급속 정지가 필요할 때에는 역상제동을 쓰는 거죠. 역토크를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역상제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세 개 중에서 선 2개 바꾸는 거 있잖아요. 예,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이용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마지막 40번 슬립 4%인 유도 전동기의 등가 부하 저항은 2차 저항의 몇 배가 될까요? 지울 거는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거를 이용을 하는 거냐면 유도 전동기의 비례추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도 전동기의 토크 특성 곡선이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는 슬립이 1인 상태고 여기는 슬립이 0인 상태예요. 그래서 슬립이 1인 상태는 전동기가 이제 정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슬립이 0인 상태는 전동기가 회전자기 속도와 동일한 속도로 돌아가는 이제 상태가 되는데, 그래서 얘를 이제 기동을 시키는데 기동 토크가 큰 게 좋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기동할 때부터 최대 토크로 기동을 하면 좋겠죠. 슬립을 이렇게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고 싶다, 얼마짜리 저항을 달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문제가 지금 40번 문제라고 이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뭐 식이 유도되는 것까지 보실 건 없고 이제 거기에 나오는 식만 식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슬립인데. 그래서 그 슬립이 지금 몇 %라고 한 거냐면 4%니까는 얘가 0.04죠. 그래서 0.04를 대입을 해서 계산기로 누르면 이게 24가 나와요.
그래서 2차 저항에 이제 24배의 등가 부하 저항을 달면 슬립이 이제 4%가 된다.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2회 기기 문제 다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